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국 영상 제보. 우리나라도 일본 고스란히 따라가네요. 이제 우리도 마트타임 일에 가서 줄 서서 사고, 마감 시간 초밥 집어오고, 반찬 소소하게 해서 가족끼리 먹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신 분들 있죠? 마트 마감 시간에 가가지고 싸게 구입하는 분들. 마트 이제 마감 한 1시간 직전에 가면 이제 치킨 팔다 남은 거, 아니면 닭강정, 아니면 이제 뭐 새우튀김, 잡채, 그리고 초밥, 이런 것들이 얼마 정도 세일하나? 30%? 네. 싸게 하니까 그런 거 이제 사오는 분도 있을걸? 보통, 지금 좀만 있으면 되겠네. 동네 이마트 있는 분들 지금 당장 가세요. 가는데 시간 걸리니까 10시 넘어서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후다닥 이마트 가시는 분도 있겠네. 이마트 영업시간이 23시까지니까, 지금 가시겠네요. 지금 제 얘기 듣고, 이때다 싶어가 가는 사람도 있을 거야, 분명히. 네, 지금 이제 마감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11시까지 하니까, 11시까지 맞을 거면 아마. 저도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저도 사본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때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딱 이 시간대 나와가지고, 집에서.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옛날에는 몇 명 없었는데, 옛날에 사는 사람은 샀는데, 지금은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 조금이라도 더 아끼려고. 그리고 세일할 때만 가고, 세일 안 하면 안 가고. 그리고 외식 같은 거 하는 건 집에서 간단하게 먹고. 일본이 그렇게 하죠, 일본이. 일본 사람들이 보통 외식을 잘 안 해요. 외식 같은 거를. 웬만하면 이제 장을 봐가지고 집에서 먹습니다. 집에서. 여러분 그 유튜브 보면 이제 일본 관련 이제 국제결혼 하신 분들 있잖아요. 한국 남자, 일본 여자 이렇게 국제결혼 하신 분들 보면 외식하는 게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이게. 별로 없어요. 관광지 가지 않는 이상은 외식을 거의 안 해. 네. 대부분 이제 집에서 장을 봐서 요리해 먹습니다. 요리는 대부분 이제 와이프가 하고. 그 일본 음식들이 보면 우리나라보다 좀 잘 나와요. 가성비가 좋은 것들이 많아. 우리나라는 좀 외식을 많이 하잖아요, 결혼하신 분들도. 근데 앞으로 외식을 많이 하면 이 가게 유지가 안 되는 그런 집안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 외식 소비를 좀 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먹고 장 봐서 간단하게 요리하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뭐 결혼하신 분들도 지금 주머니 사정 안 좋은 사람들이 있고 혼자 사는 분들도 지금 식비 부담이 심한 분도 있기 때문에 식비를 줄인 쪽으로 많이 가겠죠, 이게. 예. 옛날처럼 이제 밖에 나가서 잘 안 사 먹고 뭐 배달 음식 같은 것도 좀 적게 먹겠죠. 예. 그러면 이제 자영업 쪽이 좀 많이 힘들겠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올해 들어서 외식이나 뭐 배달 음식 같은 거 많이 먹나요? 먹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저는 밖에 음식을 잘 안 먹어요. 예. 돈이 없어가지고 안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잘 안 먹어. 그냥 집에서 먹는 게 편해. 편하고 좀 밖에 음식 먹으면 좀 배탈이 나요. 제가 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예. 밖에 파는 음식이 맛있긴 한데 먹고 나면 속이 좀 더부룩해. 가스가 차 이게. 그래서 나이 먹으면 이제 소화 잘 되고 가스 덜 차는 게 최고더라고요. 그럼 집에서 간단하게 좀 간 약하게 해서 먹는 게 낫더라고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마 불금이니까 이제 오늘 같은 시간대에 많이 시켜 먹겠네요. 지금 불금이죠. 근데 앞으로 사람들이 이제 옛날처럼 이제 외식이나 이제 소비 같은 거를 좀 적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사람들 보면 지금 여유가 없어요. 예, 금전적 여유가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것저것 사 먹고 싶지만 지금 그럴 만한 어떤 재정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원하는 돈도 많이 없고 월급도 그렇게 많지 않고 물가는 올라갔고 거기다가 개개인이 다니는 회사가 좀 뭔가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는 예전만큼 많이 사 먹고 예전만큼 외식하고 아마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은 파도 안 치면 대비 안 한다. 진짜 극공감입니다. 가까운 지인이 어머니도 일하고
친구도 일하고 와이프도 일하는데 평생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까요? 프라이브 차 사고 외식 엄청 하고 주차비나 소소히 들어가는 푼돈 개무시하더니 작년쯤 어머니 사고로 다쳐 일 못하시게 되고 와이프 관절 묻혀서 자영업 관두었습니다. 순식간에 한 지붕 안에 3명이 700 정도 벌던 집안이 한순간에 외벌이로 400 정도 줄더군요. 급 외식 안 하고 푼돈 아끼고 차 바꾼다 어쩐다 하던 말도 쏙 들어갔습니다. 집 대출도 2억쯤 남은 걸로 압니다. 현재 직장과 현 상황이 영원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이런 집안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남일같이 보이죠? 많아요, 여러분. 제가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서민들 보면 항상 답답한 게 뭐냐면 왜 서민들은 대비라는 거 모르고 살까? 항상 대비 못하고 경제위기 발생하면 치명타 있는 게 서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진 사람들은 내상 크게 안 입어요. 항상 경기가 안 좋고 이제 뭐 나라가 잘 안 굴러가면 피해 입는 사람들, 직격타 있는 사람들 서민들이야, 서민들. 여태까지 다 그랬잖아, 한 번도 빠짐없이. 근데 왜 학습 효과가 없어요? 아니 그 IMF나 금융사태 때 뭔가 느낀 거 없습니까? 가진 거 없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질 수 있는지를 못 느꼈어요? 그냥 시간 지나면 다 까먹습니까?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저는 오래전부터 여러분들한테 대비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장모님 그렇죠? 제 방송 오래 봤잖아요. 저는 항상 얘기했던 게 그런 거예요.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거 뭐냐면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집이 잘 사는 게 아니고 부모님 능력 좋은 게 아니고 노후 대비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거 없고 본인들이 뭐 좋은 직장 다닌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닥치고 돈 모으라고. 그리고 직장 함부로 그만둘 생각하지 말라고. 이 얘기를 정말 마르고 딸도로 얘기했습니다. 4년 아니 더 훨씬 오래전부터 해서 그리고 장모님이 제 방송 본 지가 4년 됐고 그 전부터 얘기했어요. 훨씬 전부터. 저 2018년 19년부터 얘기했으니까 오래됐죠 이게. 근데 그런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왠지 아세요? 일반 보통 사람 서민들은요. 자신한테 뭔가 발등의 위기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잖아. 인간은 원래 자기가 살아왔던 대로 살잖아. 서민 중에 저축하는 사람도 많이 없거든. 저축하고 미래 대비하는 사람 많이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원래 저축 안 하고 살았던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저축 안 하고 사는 거야. 뭔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까지. 그 서민들이 또 대처 느린 게 뭐냐 하면 서민들이 대부분 이런 미디어에 이제 의존을 많이 하거든요. 공중파 뉴스나 이제 인터넷 뉴스에 의존을 많이 해. 근데 그거 아십니까? 뉴스에서 경제 위기다, 경제 안 좋다 떠들 정도면 이미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일이 커질 대로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대처가 느리다니까 이게. 이런 걸 뭐냐면 이제 만약에 뭐 집에 연기가 나는데 불이 좀 타오르기 시작해. 그럼 바로 119 불러야 됩니다. 자기들이 못할 것 같아. 맞잖아요. 근데 이미 집이 다 타가지고 재 떠면 변져 나갔는데 그때 가서 이제 뭐 건지려고 그래. 그거 똑같은 거 아니야 이게. 이미 알고 있었어야지. 이미 먼저 대처했어야죠 이게. 아니면 이제 화재가 나지 않도록 갑자기 조심했었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특히 서민들은 그래요. 뭔가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뭔가 위기를 겪지 않으면 안 바뀌어 이게. 안 바뀐다니까 이게. 근데 화재가 나면 어때요? 가진 거 없는 사람들 집단 맞잖아요. 보통 서민들 가진 게 집이잖아. 그 집인데 화재도 불타봐. 어디가 삽니까 이게? 어디가 살아요? 뭐 집이 여러 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 뭐 다른 집 구해가지고 월세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진 게 집인데 집 다 타버리면 아무것도 없잖아 이게. 당장 살아갈 방법이 없잖아 이게. 근데 나는 서민들이란 진짜 답답해 이런 거 보면. 자신들 코앞에 8호가 치기 전까지는 절대 안 움직이니까. 타성에 젖어가지고. 좀 타성에 젖어 산다는 말 정말 싫어하거든요. 뭐냐면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일반 사람들 타성에 젖어 산다고. 그게 뭐냐 하면 그냥 원래 살았던 대로 산다는 거야. 크게 변화 없이. 인생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걸 바꾸려고 하지 않고
원래 그래왔으니까, 원래 그렇게 살았으니까 똑같이 사는 거야 이게. 원래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우리는 계속 가난하게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 많이 쓰잖아. 서민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고. 그 말 얼마나 안 좋은 편인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 뉴스 같은 데 보면 그런 표현 많이 쓰지 않나요? 왜 보면 서민들 물가 이제 올라간다고 하면 왜 뉴스 나오잖아. 항상 보면 이제 뭐 돼지고기 값이 오른다, 뭐 소주값이 오른다고 하면 항상 서민들이 있잖아요. 장보러 나온 서민들 인터뷰하잖아요. 그럼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서민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우리가 서민들한테 계속 오를까 올리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이런 뉘앙스 인터뷰 많이 하잖아. 나 이럴 때마다 좀 짜증이 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겁니다. 뭐 그분들이 나쁘다기보다는요, 그 말이 부끄러운 말이라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는 게 대비 같은 거 전혀 안 한다는 거잖아 이게. 그러면 대비를 안 하고 산다는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고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거에 뭐냐 하면 스타로지면 적들이 밀려오는데 방어 안 하고 사는 거 똑같은 거야. 방어 안 하고 그냥 자원 캐는 거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막아 여러분? 일꾼밖에 없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가진 게 없는 사람일수록 더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가진 사람이 대비를 하려면,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대비를 하려면 돈을 적게 써야 돼요. 안 써야 돼. 근데 서민들이 그렇게 사는 거 너무 답답해 한다니까 이게. 지금 어떤 마인드냐면요, 왜 서민들은 왜 참아야 됩니까? 왜 서민들은 안 쓰고 살아야 돼요? 왜 서민들은 여의도 가면 안 됩니까? 왜 서민들은 차 굴리면 안 됩니까? 왜 서민들은 밥도 사 먹으면 안 되나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잖아. 이딴 식으로 반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도 많이 없고 대비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도 많이 없는 거야. 뭐 이분들도 열심히 살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겁니다. 자, 이 보면 이제 와이프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살아 보네. 같이 살아가지고 뭐 돈을 적게 번 게 아니에요. 700일 많이 벌었죠. 뭐 엄청나게 많이 번 건 아니지. 그래도 적당히 벌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마 돈을 안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냥 700 벌어서 다 쓴 것 같아. 이게. 여러분 결혼하실 분 돈 모아야 돼. 집안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봐봐. 어머니 일 못하고 와이프 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외벌이 되잖아. 남편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남편도 다른 입장에서 나가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대출도 많이 있어. 이런 집안 많다니까. 여러분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 항상 명심하세요. 내가 대비를 안 하고 산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한 번의 이벤트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대비는 꼭 하셔야 됩니다. 내가 돈 좀 번다고 좀 나대지 마세요. 내가 그거 언제까지 돈 벌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없는 사람일수록 더 아껴야 됩니다. 더 모아야 돼. 지금 그런 사람도 많아요. 겉으로 멀쩡한 것 같아도 언제든지 자빠질 수 있는 그런 가정들 진짜 많습니다. 그럼 이 얘기 들으면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좀 각성을 하셔야 돼. 내가 지금 한가롭게 여행이나 다니고 쇼핑이나 할 그런 상황인가? 우리 집도 지금 통장에 돈 얼마 없는데, 아파트 대출금도 한참 남았는데, 내 직장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아무 생각도 없이 타성에 젖어가지고 돈 쓰러 다녀도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